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일부는 변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조선에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놀라운 부동산 오부동TV의 손혜린입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인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과 관련된 비용이 그들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과거처럼 수입의 모든 걸 집에 투자하던 그런 시대적 흐름은 지났지만 여전히 집을 사거나 얻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여전하죠. 그래서 전부일 수도, 아니 전부일 수밖에 없는 보증금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담보로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속 장면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 변호사님 오셨네. 손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세상에 전세금은 홀랑 날렸다지 뭐야. 이장고 변호사? 우리 변호사님한테 자세히 말씀하세요. 전세계약 사기당해서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면서 왜 그냥 남한에 와서 받은 정착금이랑 죽자사자 모은 전 재산을 홀랑 다 날렸대. 세상에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서 그런 불쌍한 아가씨한테 사기를 치냐. 정말 나쁜 사람들 많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일부는 변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조선에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나중에 딴소리 없깁니다. 그러게요. 그런 법이 있네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전부 아니면 얼마나?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신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확정일자 받아두신 것도 잘하셨고. 주임법에 의하면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00까지는 받을 수 있겠는데요. 3,400만 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꼴랑 3천 가지고 살 집을 어디 가서 구하니. 참 딱하긴 하다. 보셨다시피 극중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렵사리 탈북에 성공한 김미풍의 가족은 엄마 주영애가 정부에서 지급한 정착금을 사기당하게 되면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급한 마음에 이곳저곳 도움을 청해보지만 크게 낙담하게 된 김미풍은 우연히 어린 시절 인연이 있던 변호사 이장고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극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 없는 서민들은 대부분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특히 작년은 전세 사기로 인해 온 나라가 뒤숭숭해졌었죠. 물론 지금도 진행형으로 얼마나 서민들의 큰 고난을 수반할지 파악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은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민법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해석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 즉 임대차와 전세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세입자인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면들이 많아 민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우선 변제나 확정일자, 대항력 등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의 경우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소액보증금 이하여야 하며,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한도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일업제권역을 포함한 용인, 화성, 김포, 세종은 1억 4,500만 원의 보증금 한도로 4,8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 및 광주시, 이천시, 안산시, 파주시, 평택시는 보증금 8,500만 원의 한도에 2,300만 원까지,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의 보증금 한도에 2,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요건 중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에 그 계약서가 실제 하고 있었다는 완전한 증거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죠.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그만큼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 세입자는 되도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들에 설정된 이자의 선후를 따져 배당의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은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효력도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주택의 점유이며, 이런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택의 점유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스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만으로도 충분히 점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